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연말이다 보니까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중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음주 단속으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성범죄 사건,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교통사건 진행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죠. 연말이고 송년회다 회식이다 저녁 약속이 많이 잡히고, 이에 따라서 술도 많이 마시고 있죠. 술도 많이 마심에 따라서 음주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경찰청에서도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연말연시 음주 단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님, 저 초범인데 그냥 벌금형 나오겠죠? 설마 실형 안 나오겠죠? 이러는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이것에 해당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2025년 이제 음주 관련해 가지고 무거워졌죠, 처벌이. 김호중 방지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일명 술타기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게 되면 148조의 2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각호 중 2호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44조 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 노면의 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조 5항을 보게 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나오죠. 술타기 방지법.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이걸 만약에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 관련해 가지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리 규정돼 있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 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측정 거부, 술타기 시도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주 관련해 가지고는 처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범이면 봐준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죠. 이것에 해당하면 실형의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판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초범임에도 재판에 회부되어, 그러니까 구공판 되는 거죠,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나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입니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죠. 법원은 뭐 이렇게 판결에 따라서는 이런 문구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살인죄를 잡지는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있는 살인행위에 준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 죄명이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속 형정에서 측정에 불량한 태도, 그러니까 뭐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직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주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타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죄질이 정말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역형 선고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걸렸다면 경찰 조사 전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찰 첫 조사에서 섣불리 혐의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고, 보통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랑 그다음에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제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치과 진료 내역서, 뭐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뭐 등 이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리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사기관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아주 스무스하게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를 내놓고 난 다음에 양형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면 그걸 이제 검사가 보게 되겠죠. 그럼 검사가 보게 되면 이 사람 뭐 의견서도 빨리 제출했고 의견서에 담긴 내용들을 보니까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구형을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소유예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구약식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고, 구공판이 됐다 하더라도 구형에서 경한 구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진지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차량 매각 또는 처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혹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 내지 심리상담을 받아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연말연시 음주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만 해도 한 5건 정도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받았고, 그 중에 한 4건 정도는 수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음주운전 자칫 잘못 대응하면은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고,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정말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되게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구속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이랑 진행하시다가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시다가 구속돼 가지고 이제 항소심에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요즘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음주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호사님을 선택할 때는 저같이 이제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해 가지고 노하우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